안녕하세요. 헌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유령공제 15편 7장 보시겠습니다. 자왈 가여언이 불여언이면 실인이요 불가여언이 여지언이면 실언이니 지자는 불실인하며 역불실언이니라 했습니다. 가여언이 불여언이면 더불어 함께 말을 할 만한데, 가짜는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괜찮다, 이런 글자죠. 그래서 여언, 더불어 어떤 사람하고 더불어 말을 할 만한데, 불여언이면 더불어 말을 하지 않으면, 여언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실인이요 사람을 잃게 되고 잃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더불어서 말을 할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말을 더불어 하지 않았어요.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각자에 대해서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악의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래요. 그래서 각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은 모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B가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난 당신하고 뭐 친구가 되고 싶다 라거나 뭐라거나 뭐 하여튼 내가 당신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 하고,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B는, 이 A가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B는 알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B는 이 A가 자기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B가 A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되면 A는 B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잃게 되겠죠. 그겁니다. 말을 할 만한데, 더불어 말할 만한데 더불어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게 된다. 이것은 반대로 불가여언이 여지언이면 더불어 말할 만하지 않는데, 불가한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과 더불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이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하고 더불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실언이니 그랬죠. 말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인, 사람을 잃었다, 실언, 말을 잃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실인할 때 이 실자는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쳤다, 이런 의미의 실자가 되는 거고, 실언할 때 이 실자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뭘 놓쳤다라기보다 이 말이 어떤 것이, 이 말도 그렇고 실수하다 할 때 실수할 때 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수행해야 할 그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바둑을 둔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제 돌을 놓고 뭐 돌을 놔요. 그러면 요렇게 돌을 하나를 놓고 그 다음 상대방이 놓고 뭐 이제 이렇게 할 때
여기다가 뒀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안 두고 여기다가 내가 뒀다. 이런 게 실수입니다. 실수. 수를 잘못 놓은 거죠. 그러면 내가 돌을 놓을 때 이 돌을 놓는 하나하나의 행위가 전체 이 바둑판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승리로 가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수를 내가 놨어요. 그러면 그걸 실수라고 그래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함으로써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것을 어그러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실언이라고 그래요. 실수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맺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피해야 하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 말을 통해서 이게 막 얽히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더불어서 말을 했다고 그러면 이 말이 수행해야 할 어떤 목표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잃어버렸다, 실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문장 안에 쓰인 실자라서 일종의 이제 라임을 맞추듯이 같은 글자를 가지고 썼지만 여기 실언이라고 할 때 실자와 실인이라고 할 때 실자와 실언이라고 할 때 실자는 조금 내용이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을 할 만하지 못한데 말을 한 것은 했다면 그것은 실언이니라고 하면서 지자는 불실인하며 역불실언이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잃지도 않고 또한 말을 잃지도 않는다 이랬어요. 실인도 하지 않고 실언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고, 말을 안 해야 될 때 말을 안 함으로써 사람을 잃지도 않고 내 말에 실수를 하지도 않는다, 이런 겁니다. 공자가 예전에 이 지에 대해서 제자가, 번지라는 제자가 물었을 때 지는 지인이다 이렇게 말한 게 있었어요. 지혜는 사람을 아는 거다. 사람을 아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대입을 하면 뭐냐면 그 사람이 말을 할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그거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할 만한 사람이면 말을 하고,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잃지도 않고 말을 실수하지도 않고,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8장 보시겠습니다. 자왈지사인이는 무구생이 해인이요 유살신이 성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살신이 성인, 여기 살신성인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살신성인. 요 살신이 성인 하고 이제 상대되는 말이 구생이 해인입니다. 구생이 해인.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다. 이런 경우는 없고 이런 경우는 있다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볼 적에 여기 뒤에 이 두 개의 이야기 중에 뒤에는 둘 다 똑같이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가. 둘 다 똑같이 인자가 나오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글자가 하나는 생이고 하나는 신이에요. 이렇게. 하나는 생이고 하나는 신입니다. 근데 저것이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구생이라는 말은 내가 살기를 구하는 것이죠. 살기를 구함. 내 살기를 구함인데 이 산다고 하는 게 결국 내 몸에, 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삶을. 살기를 구해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살기를 구해요. 근데 살기를 구하면서 이거를 구하려면 인을 해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인을 해치는 그런 상황, 이것을
대가로 인을 해치는 것을 대가로 내 삶을 구한다. 그랬을 때 지사나 인인은 이렇게 하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살기를 내 육신의 삶을 구하자고 인을 해치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러면 이때 인이라는 건 뭐냐? 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요 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요거하고 반대되는 상대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개인의 삶이라면 이것은 공공의 정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공이 공동체가 사회가 지탱되기 위해서 필요한 도덕적인 가치 이런 것을 인이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나 살자고 이것을 해칠 수는 없다.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사나 인이는. 반대로 이런 경우는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을 죽임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인을 성취하는 경우는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을 희생을 하고 그 대가로 이 공동체의 가치나 정의를 성취하는 이루어내는 그런 선택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사하고 인이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사와 인이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 지사는 뭐냐? 지사. 애국지사 이럴 때 이제 지사인데 지사는 뭐냐면 유지지사입니다. 그래서 지사라고 하는데 뜻이 있는 사람, 뜻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뜻지자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쓰는 글자고 요게 갈지자고 요게 마음심자예요. 여기는 뭔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고투예요. 어딘가를 향해 가는 마음. 그 마음이 지예요. 이 어딘가를 향해 간다고 하는 이게 뭐냐면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삶의 방향을 가진 사람, 목표를 가진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얘기는 또 달리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방향이 이쪽 방향도 있고 이렇게 사는 방향도 있고 이렇게 사는 방향도 있고 다양한 삶의 방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기를 가겠어 라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삶에서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얘여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건데 이것이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는 뜻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뜻이 있다는 말은. 애국지사라는 말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독립과 광복이 가장 그 시점에서 중요하다라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희생을 해.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사예요. 그냥 나도 나라를 사랑해 이런다고 애국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희생을 하더라도 나는 기어이 그걸 하겠어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사고 이 뜻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조라고 그래요. 지조가 있는 사람. 이게 지사입니다. 인인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성덕지사, 이렇게 성덕지인 이렇게 인인을 하는데 보통 제가 논어에서 인자가 나오면 다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그러면 인이라는 것은 극기하고 애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계속 논어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극기하고 애인, 이거 나를 극복한다, 이겨낸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삶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어떤 것을 그냥 나니까 이 개인의 삶 여기에만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더 나은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 인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는 없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사와 인인이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를 위해서 전부 이걸 희생시킨다는 거죠. 반대로 지사와 인인은 이 중에 이것을 선택을 하고 차라리 희생을 시켜야 된다면 이거를 희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게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파괴가 됐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사는 것이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지만 나 잘 살자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배신하는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설신성인이고 설신성인에 반대되는 말이 구생해인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장을 보시죠. 자공이 문 위인한데 자왈 공 욕선 기사인된 필 설리 기기니 거 시방야하야 사기 대부지 현자하며 우기사지 인자니라 이랬습니다. 자공이 위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인에 대해서 묻는 거하고 위인을 묻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거하고는 다르죠. 인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인을 실천할 때 내가 인을 실천하고 싶어요. 인을 이해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내가 실제로 인을 실천을 하고 싶어요. 그때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 합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것을 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공, 욕선 기사인데 필 설리 기기니 공이 요 공은 장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번역을 했는데 장인. 이걸 이제 보통 장인공 이러죠. 근데 수식어가 없이 그냥 공 이렇게 나오면 이 당시는 대체로 이 장인이 뭐였냐 그러면 목수였어요. 목수. 나무를 다루는 사람. 나무를 소재로 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무를 조각을 하는 것도 뭐 되겠지만 나무 재료를 이용해서 집을 짓고 책상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또는 뭐 관을 사람이 죽었으면 관을 짜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다른 소재를 가지고 다른 걸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도공 그러면 흙을 가지고 흙을 빚어서 그래서 뭔가 그릇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야공, 야장 뭐 이렇게 하면 풀무지를 해가지고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수식어들이 앞에 붙어서 다른 장인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냥 저렇게 공 이렇게 나오면 목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 욕, 선, 기사 장인이 그 일은 이 목수가 혹은 다른 분야의 장인이 각자 자신의 일 자신에게 해당되는 그 일을 잘하고 싶다면 장인이 자신의 일을 잘하고 싶다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반드시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 기기, 그 그릇을 이때 이 그릇은 도구입니다. 도구고 이것은 연장이에요. 왜냐하면 장인이 사용할 그릇이니까. 이 그릇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간이
자연 상태에는 없는 것을 인간이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작한,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제작된 일체의 것들이 기라고 그랬어요. 밥을 먹는데 그 쌀을 밥을 지어서 담아서 먹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그릇이 식기입니다. 식기.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을 죽이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그릇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릇들은, 이 그릇 기자가 붙은 것들은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저 모든 그릇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이 있어요. 어떤 것에 편리하도록. 그러면 장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장인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도구들이겠죠. 나무를 다루는 목수라면 나무를 썰기에, 자르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톱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못을 받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망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뭐 나무를 조각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끌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전부 연장입니다. 자기 일을 잘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 연장을, 그 도구를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날카롭게, 이게 날카로울 이자입니다. 원래 날카로울 이자예요. 뭐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벼화자가 있고 여기에 칼도자가 있어요. 그러면 농부가 벼를 키워서 그것을, 그 벼에 있는 벼를 이렇게 다른 것들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해야 그걸 나중에 이제 쌀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벽실을 그 집해서 떼내거나 아니면 그 논에 심겨져 있는 그 벼를 우리 집으로 옮기거나 그러면 얘를 잘라야 하겠죠? 그 자르는 것을 말하는 게 요 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칼을 가지고 벼를 이렇게 자를 적에 날카로워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잘 잘라지겠죠. 날카로우면 편리해지겠죠? 그거 내 목적을 달성하기에 편리해질 것이고 그 편리함이 나의 이로움으로 연결되겠죠? 이게 전부 이 리자예요. 날카롭다, 편리하다, 그래서 이롭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날카롭게, 즉 내가 사용하기에 편하게 그 연장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톱이 잘 나무를 자를 수 있도록, 끌이 나무를 잘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공이 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학자가 인을 한다는 것은 장인이, 목수가 자신의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장들을 먼저 잘 다듬어 놓는 것, 날카롭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인을 할 때에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장을 날카롭게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할 텐데 우리에게 연장은 무엇이냐? 거시방야하야. 이때 이 시자는 여기서는 불특정, 어떤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에, 그것이 위나라일 수도 있고 제나라일 수도 있고 노나라일 수도 있고 송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그 어떤 나라에 내가 거하면서 내가 어떤 나라에 살 텐데 그때 나는 섬겨야 한다. 기대부지 현자. 이 나라에 대부들이 있을 텐데 그 대부들 중에서 현자, 어진 사람, 현명한 사람을 나는 섬겨야 한다. 그리고 그 나라에 선비들도 있을 텐데 그 선비들 중에서 인자와 벗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이 대부라면 섬겨야 되고
그 사람이 선비라면 버텨야 되고, 이 대부와 이 선비가 내가 인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연장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도한 거,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 내가 이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겠는데 망치가 없으면 이 못을 박는데 엄청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망치만 있으면 내가 아주 손쉽게 이 나무에 못을 박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부이거나 선비이거나 벼슬을 하는 사람이거나 벼슬을 안 한 사람이거나, 벼슬을 하는 사람이면 현명한 대부, 벼슬을 안 한 사람이면 인한 선비 이랬는데, 여기서도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 현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현이라는 글자는 저게 재밌는 글자인데요. 현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현능. 근데 대부는 실무를 담당하는, 실제 어떤 관직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현명하기도 해야 돼요. 그 현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현이라는 것은 덕에서 나오고요. 능이라는 건 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재, 덕을 겸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선비는 대부하고 달리 선비는 벼슬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능 이런 거보다 인이 더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이라는 게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극기하고 애인을 하는 그런 실무적인 어떤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의 그 덕성에 관한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대부니까 덕도 있지만 지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섬길사자를 쓴 것이고, 이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버두자를 쓴 것이고, 이제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장인이 자신이 하는 일에 그 예리한 도구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하고 같은 의미다. 그런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목수도 장인도 도구의 연장의 도움 없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옆에 저런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인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